자, 이제 나머지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내용이 꽤 많은데, 자, 어디 보시냐면 393페이지를 다 펴두시고, 거기 보면 허가권자는 누구냐? 이거 허가 누가 내주죠? 시장, 또요, 군수, 또요, 구청장이 내주는 거.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 여기가. 지정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렇죠?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지정, 허가구역 지정.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근데 막상 허가 내주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게 1번이에요. 허가권자. 고별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거래는 요거.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2번에 첫 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상권 동그라미요.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이전에 둘째 줄에 나오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근데 대가를 받고까지 밑줄이에요. 이 대가를 받는 걸 유상이라고 그래요.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유상, 그 밑에 줄 뭐예요? 계약이다. 유상 계약일 때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토지거래 허가를요. 따라서 자, 두 개 중요한 거 체크합니다. 박스에 보시면 왼쪽은 허가 받는 거, 오른쪽은 허가 필요 없는 거. 허가 필요 없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증여. 허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증여는 무상계약이다. 무상계약. 오른쪽에 제일 밑에 경매 나왔죠. 경매는 어때요? 허가증 필요 없다. 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이죠. 그러니까 무상계약인 증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증여 받았을 때요. 계약이기 때문에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따라서 이때도 필요가 없다. 이 두 개를 꼭 알아두실 거. 허가구역 내 땅인데 아무리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덩어리가 커도 경매로 받을 때는 허가증은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허가증 얘기하는 거죠 지금. 두 개. 자, 넘어가시고 밑에 가시면 394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보이십니까? 박스 보시면 요게 뭐냐면 기준 면적 얘기합니다. 요거죠. 요거 기준 면적. 기준 면적 초과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기준 면적은 요게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하는 그게 기준이 틀려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 가지고 따집니다. 용도 지역. 비도시 지역은 지목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렇게 나눠요. 두 개로.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 가지고 나누니까 그 박스에 보시면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 내 땅을 갖다가 거래하려고 했을 때 그 땅의 면적이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주거 지역 내 땅입니다. 허가구역 내 땅이에요. 근데 주거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이. 그런데 면적이 180제곱미터입니다. 그죠? 뭐 허가증이 필요할까요? 180까지는 필요 없다. 언제부터 필요한 거예요? 초과 요거부터. 근데 이제 상업적일 때는 요 상업적인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상업적일 때는 뭐예요? 200초과. 그죠? 주상 공로. 그 공업지역일 때는 660초과. 이거 숫자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요런 땅들이 더 비싼 땅 이렇게 봐가지고 면적이 조그만 해도 허가 받는 거예요. 공업지역은요. 660초과. 한 200평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상 공록 녹지지역은요. 100초과. 갑자기 녹지지역 가니까 100초과로 이렇게 줄었네. 요거 녹지지역이 이제 가만히 보면 투자할 만한 땅이 어디가 많아요. 이거 너무 이미 값이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죠. 얘나. 아니면 얘하고 얘인데 특히 녹지지역. 투자한다 그러면 녹지지역 내 땅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100만 넘어가도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미지정지역이라고 해서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는 지역도 있을 수 있죠. 미지정지역은 뭐예요? 90초가. 이쪽이 박스 별표 크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 땅을 투자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지역 내 땅이거나 아니면 녹지지역입니다. 뭐 자연녹지, 주로 자연녹지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목 가지고 따지니까요. 보통 임야다 그러면요. 임야는 면적이 좀 땅값이 싸요. 그래서 1000초가. 농지는 농지. 지목상 농지일 때는. 농지란 지목은 없어요. 지목이 전, 답,
과수. 그래야 이제 여기 지목상 농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인 500초가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는 이제 기타, 나머지 지목일 때요. 뭐 공장 용지라든지 목장 용지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또 뭐야. 하여간 이런 식으로 나머지 지목일 때는 뭐요? 절반인 250초가. 계속 절반씩 줄죠?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물어봐요, 시험에서. 네, 그래서 중요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 가십니다. 네모 3번에 허가 신청서. 요거네요. 허가 신청. 이렇게. 여기서 보실 게 허가 신청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면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둘이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걸 공동신청주의라고 그래요. 공동신청. 이렇게. 그래서 1번에 가로 1번 보면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 신청서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되고 계약의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다음 사항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요?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특징이 뭐냐면요. 땅의 이용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을 무조건 신청서에 적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좀 틀리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입주 계획이라는 게 이용 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됐었나요? 아니죠. 3억 이상 규제 주택일 때 신고 사항이 된 거죠. 아니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일 때잖아요. 그때만 신고사항이 됐었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허가신청서에 적을 것은 금액에나 뭐 이거 갈 것 없이 무조건 허가신청서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자금 조달계획 또요 토지 이용계획 두 가지가 추가 서류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를 별표해 두시는데 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과 같이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허가신청서에 적을 것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동그라미 1번요. 자,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요 세 가지는 2번, 3번은요. 참 토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2번, 3번이. 그 다음에 4번은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보니까 이게 아까 요거였죠. 소유권 아니면 뭐요? 지상권. 요거 체크하는 거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 체크해야 되겠죠? 이게 4번. 5번이 예정금액입니다. 계약 예정금액. 왜 그런지 아시겠죠? 허가를 받은 뒤에 계약서 쓰죠? 그럼 허가 신청서를 넣을 때 우리 얼마에 계약하렵니다 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신청서에. 그게 뭐예요? 계약 예정금액이죠.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뭐였습니까? 실거래가. 그때는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신고하죠. 이건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 금액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예정금액.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두 개 묶으셔야 돼. 요 6번, 7번이 심사하는 내용의 주 내용이에요. 어떻게 땅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토지 이용 계획. 또 하나는 도대체 어디서 돈 나서 이 땅을 사는 거야? 이 땅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이다. 그래서 6번, 7번 두 개 묶으시고, 그죠? 이게 한 번 나왔는데 또다시 나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할 거예요. 나온 뒤에. 근데 그 전에는 일단 이런 것 중에 뭐 좀 중요한 것들을 조금 많이 읽어주시면 되는 정도 같고요. 물어볼 때 참 어렵게 물어봅니다. 구석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런 걸 물어봐요. 자, 쭉 넘어가시면 한참 넘어갑니다, 이제. 중간에 거 필요 없어요. 405페이지 가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405페이지 넘어오셨죠? 어떤 거냐?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요 시정군수구청장이 심사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심사해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투기 목적이 없습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시정군수구청장이 보니까요. 실수요 목적이야. 그러면 허가증이 나갑니다. 이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 이렇게 되면 허가가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이 사람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라고 했지만 이제 법에서는 기준을 정해놓고요.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허가 내주시오. 이런 요건을 못 갖춘다면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라고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근데 며칠 이내에 심사한다고요? 시간이 길진 않아요? 며칠 이내죠?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3번에 가로 1번입니다. 제일 위에 첫 줄부터요.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넷째 줄하고 다섯째 줄까지 밑줄 긋습니다. 자, 뭐냐면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내에 허가 아니면 불허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옆으로 빼놓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 신청 들어온 요 거래하겠다는 땅이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거 땅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도로 내는데 쓰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거래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걸 살 의향이 있으니까 나랑 먼저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선매협의라고 합니다. 선매협상이에요. 협상. 선매협의 이런 식으로. 선매협상요. 네. 그러면 요 관청 입장에서는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죠? 가만히 보니까 도로공사가 막 살라고 그런 것 같아. 도로공사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 먼저. 요게 그렇게 빼놓거나, 그죠? 아니면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불허가 통지하거나. 이게 불허가 통지입니다. 허가 안 내준다는 게 불허가예요.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 그게 지금 가로 1번에 쫙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요 덩어리, 선매협의로 빼놨을 때 그 덩어리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는 내용과 관련해서 요쪽 중요합니다. 이게 요 빼놓는 땅은 딱 두 종류의 땅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십니다. 하나는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땅이라고 판단이 되면 빼놔요. 공익사업에. 또 한 가지는 허가 신청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허가를 받아서 이 땅을 취득했었는데 허가 받은 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허가 신청한 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팔아먹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괘씸하잖아. 그러면 선매협의해서 이렇게 협상해 보도록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고. 두 가지 땅만. 그럼 이 협상을 하는데 땅 주인하고 이제 선매자로 된 사람이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빼놨기 때문에 일단 허가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살 사람을 한 달 이내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살 사람요. 선매자를 정하고 이렇게. 선매자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때부터 한 달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협의를 완료한다는 게 뭘까요? 협상을 끝낸다는 게 도장을 콱 찍으라는 얘기지. 계약을 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옆으로 빼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요. 길면 2달이죠. 아니 지금 거래하겠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선매 협상해봐 이렇게 빼놓고는 막 3달 4달 가버리면 어떡해요.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최소한 한 달 이내 살 사람을 정하고. 그죠? 두 번째는 뭐죠? 한 달 이내 선매 협상을 완료하시라 이거죠. 이거. 요거 아시면 되는데 둘 다 한 달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선매자가 지정되면 협상을 빨리빨리 해서 최소한 지정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개시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15일 내에 시작해야 돼. 늦추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어쨌든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한 달 이내 무조건 끝장 봐야 돼.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옆으로 빼놓는 기간은 언제까지 빼놔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요게 15일 이내야 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또 며칠 이내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15일 이내죠. 요거 15일. 요거 15일이에요, 이게. 이건 선매협의 통지지.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랑 한번 협상해봐. 이렇게 통지해 주는 게 15일 이내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 그림을 갖다가 기억하셔야 돼. 요걸 정리해 볼게요.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심화라고 나와 있죠. 밑에 박스요. 그 밑에요. 405페이지. 밑에 박스 보이십니까? 심화. 아직도 못 찾았어요? 405페이지. 밑에 심화. 그 중에 보면 박스에 공익사업용 토지. 박스에 나온 거 있죠 또. 또 하나 뭐예요? 이용하고 있지 않는 땅. 토지 이렇게 나왔죠? 이런 땅만 빼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밑줄 그어요. 2번. 자, 2번 보시면요. 둘째 줄.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뭐를 하시라?
선매자를 정하시라. 요거잖아, 요거. 1개월 내에 뭐 하라고요? 선매자 지정. 요거고요. 다시 3번.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땅 임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이거네, 이거. 선매 협상은 언제 끝내야 됩니까? 언제까지? 지정된 때부터 언제까지? 1개월 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된다. 이 뜻이죠, 지금? 전부 다 1개월이죠? 그 다음에 둘째 줄 중요합니다. 즉,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에게 통지해야 되며, 이게 뭐예요, 이게? 선매 협의 개시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딱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둘째 줄입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요? 15일 이내에요. 15일 이내에. 15일 이내 뭐 하라고요? 매수 가격 등을 적은 서면을 갖다가 땅 임자한테 통지해 주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선매 협의를 개시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15일 요거 한 달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달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거 좀 틀려봐야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아는데 안 틀려보니까 지금 그런갑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허가관청에다가 조서를 제출합니다. 이것도 언제까지요?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은 요거 얘기입니다. 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4번 여기 협상입니다. 협의. 그럼 땅 주인하고 허가 신청한 땅 주인과 이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 협상해 보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 가격을. 그때 협의할 때는 기준되는 그 금액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땅의 감정가 기준입니다. 감정가를 기준해서 협상하는데 무조건 감정가대로 무조건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감정가를 기준해서 뭐를 해보시겠다? 협상. 그죠? 4번입니다. 4번. 선매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해서 협상한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상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랬죠. 선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감정이 중요하다.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 볼 때 선매 감정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선매협의 결렬이라고 돼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게 지금 심화 정도가 아니고 이 자체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박스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협의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되겠다. 어떻게 다시 한번 이쪽으로 빼놨어요. 근데 협상이 잘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투기 목적이 없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면 불허가 통지를 하고. 그렇죠? 그 방금 전에 읽은 거죠? 선매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 허가를 해줘야 된다. 맞습니까? 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 맞습니까? X 이거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허가 통지를 하셔야 된다. 맞습니까? X 선택사항이라니까 이거 또는 이거라고요. 마지막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 나와야 돼요.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중요한 거였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가로 2번 가시겠습니다. 그 밑에요. 지금 406페이지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요. 허가 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5일 내 셋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랬죠. 셋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매협의 통지를 하든지 허가증을 주든지 불허가 통지하든지 셋 중에 하나. 15일 내에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15일이 쑥 지나가면 어떻게 된답니까? 쑥 지나가 버리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언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자, 그죠? 그 세 줄 다 밑줄 그으셔야 돼. 셋째 줄에 특히 그 민원 처리 기간인 15일이 끝난 날 뭐요?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뭐요? 본다. 허가 있는 것으로 쳐준다. 이 뜻이죠? 본다. 이렇게.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의 동그라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에요. 15일이 끝난 날이 아니고 끝난 날 뭐라고요? 다음 날 이렇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의 의제라고 나왔죠. 자, 이거 해보실게요. 중요한 거. 토지거래 허가 받았죠. 토지거래 받았다 그러면 토지가 농지일 때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할 때 농사 지을 사람인가를 확인받는 서류예요.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단골로 나옵니다, 이거. 토지가 농지일 때는 농지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토지가 허가 제도가 되게 센 제도입니다. 그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는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 센 제도입니다. 밑에 나옵니다, 밑에. 제일 밑에 2번 있죠? 제일 밑에 2번. 이런 속도로 가면 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사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죄송하지만 굶어야지. 토지 거래허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 우리 하나 배운 거 있었어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허가 대상 땅일지라도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방금 전에 했었던 얘기죠. 요거까지. 그러니까 다 이겨먹네? 그런데 요걸 적어두셔야 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첫 시간에 배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못 이겨먹어요. 얘를. 왜 그러냐? 얘는 투기 목적이 있어 없어를 따지는 겁니다. 투기 목적. 근데 이것은 세금을 제대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취지가 틀리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거래 신고는 또 따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하지요. 이렇게 된 거죠. 요것은 좀 많이 나올 만한데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는. 요것은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교재 이거 나오니까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의신청 나오죠. 간단합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았죠. 허가 못 내줘. 하지마 거래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만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이의신청. 1번에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군수 구청자 보고 허가권자 보고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불허가 통지를 바꿔서 언제까지 이의신청? 1개월. 첫 줄 끝에 있죠? 예, 그 1개월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2번 매수 청구라고 나옵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은 거래 당사자는 특히 땅 주인은요. 매수 통지해서 이 시장군수 구청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불허가 할 것 같으면 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너가 사라 그러면 이렇게 매수 통지, 매수 청구요. 통지가 아니고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사주어야 합니다. 이 매수 청구도 언제까지 할 수 있죠? 1개월이네.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냥 사줄 의무가 생겨버리니까 불허가 통지했을 때. 그럼 너가 사든지 이렇게 되면 사줘야 되니까. 그런데 묘수는 뭐냐? 매수 청구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사게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주게 되니까. 그죠? 헐값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하는 경우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주든지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근데 시험에서는 뭘 물어봐요? 1개월이네, 인걸. 요건 공시지가죠, 요거 공시지가? 사주는 가격이? 아까 여기 선매 협의할 때는 어떤 금액 기준이죠? 감정가 기준이고, 여기는 공시지가니까 공시지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감정가라고 하면 시장군수 구청장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 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볼 때 감정이 중요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선볼 때 감정이 중요하다. 하나라도 기억하자고. 그러면 이쪽은 선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쪽은 감정가 아니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가로 1번에서 보면 첫 줄 끝에 언제까지 매수 청구하시라? 1개월 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요. 넷째 줄 보세요. 넷째 줄. 가로 2번에 넷째 줄 찾아가시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게 한다? 공시지가 동그라미. 요 페이지는 공시지가 그 동그라미 쳐놓고 그것밖에 볼 게 없네요. 공시지가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 이제 요걸 봐야죠. 요거. 허가 받은 경우에요. 허가 받은 경우. 자, 허가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가 받은 대로 그 땅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용 의무라고 합니다. 이용 의무. 허가 받은 대로 그러니까 그런 목적. 아까 토지이용 계획서를 냈잖아. 농사 짓겠습니다. 거기다 집 지으려요.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서 그 땅을 써먹을 의무가 있다고. 이용 의무. 요 이용 의무 기간도 길면 5년입니다. 아까 보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길면 5년이죠.
이것도 5년. 그죠? 요 이용 의무 먼저 봅니다. 교재 보시면 410페이지 가십니다. 자, 410페이지. 바로 2번 이용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기간은 첫 줄. 길면 몇 년까지 이용 의무 기간이 될 수 있어요? 5년. 그죠? 무조건 5년은 아니죠? 자, 박스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좀 어려운 거 합니다.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용 의무 기간이 요게 2년짜리가 있고요. 4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고 세 종류입니다. 2년, 4년, 5년. 세 종류. 요거. 자, 가로 2번요. 자, 먼저 2년짜리가요. 지금부터 2년짜리를 체크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이렇게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경우입니다. 자기 살 집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다. 이 자기 거주주택이라고 나오죠. 요거 2년짜리입니다, 지금. 자기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기 집 지으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요. 첫 줄, 2번 첫째 줄 중간에 가시면 복지 이런 얘기 나와요. 복지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서 땅을 매입한 경우입니다. 복지. 옆에 편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두째 줄 가보시면 농업이라고 나옵니다. 농업. 농사 짓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농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옆에 보시면 뭐 축산업, 임업, 어업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대표적인 건 농업을 든 겁니다. 임업, 어업, 축산업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건 농업을 예를 든 겁니다. 이거 다 몇 년짜리요? 2년짜리. 2년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7번입니다. 7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받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토를 취득한다고. 대토. 대체되는 토지를 대토라고 불러요. 대토 같은 경우 어때요? 대토 같은 경우 2년입니다. 대토를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토를 취득했어. 그래서 허가 내줬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용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근처에 뭐예요? 이 사람이 거기다 뭐 축산업을 하고 있어서 돼지를 키우고 있다가 그 사람은 돼지 키우는 게 이제 직업이 되다 보니까 그 수용 당하고 나면 그런 땅을 또 뭐 근처에서 얻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수용 당했지만. 그랬을 때 대토를 인정합니다. 그럼 그 축산업이잖아요. 축산업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또 들어가니까 2년이 되겠죠. 그럼 대토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이 됩니까? 2년이다. 그래서 글자 두 가지씩이에요. 자기, 복지, 농업, 대토. 이거 몇 년짜리요? 2년짜리. 주로 2년짜리 물어봐요. 그 다음에 4년짜리는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으셔요. 동그라미 4번, 5번, 6번까지 묶으시고. 그런데 4번, 5번 중에서 밑줄 그어보면 4번에요.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말 나옵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이 말 나와요? 4번에서 5번에 가시면 셋째 줄, 둘째 줄 끝에 셋째 줄 앞부분 사업을 시행하는 이 말 나옵니까? 5번도 사업 시행이란 말이 나오죠. 사업 시행 이 말이 오면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요. 사업 시행 이러죠? 밑에 가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5번에요. 5번에서 보시면 둘째 줄 끝에 6번요. 6번에서는요. 셋째 줄에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가시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둘째 줄 끝에. 그러면 여기 지금 5번도 무슨 글자가 나와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6번에 둘째 줄 끝에 셋째 줄 앞부분까지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사업 시행 전부 다 그런 글자가 오죠? 이때는 의무기간이 몇 년요? 4년. 마침 요 4자네 또. 사업 시행은 몇 년? 글자도 네 글자네. 틀릴 수가 없겠네. 의무기간 4년. 얘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5년짜리. 바로 동그라미 8번입니다. 8번 보면 현상 보존이라고 나오죠? 현상 보존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현상 보존 목적이다 하면 보존하는 거니까요. 길게 보존해야 된다고요. 그죠? 보존. 그래서 이때는 의무기간이 몇 년? 5년. 기타도 몇 년? 5년. 여기 두 글자 나온 거 자기, 복지, 농업, 대토 두 글자는 2년. 사업시행 요 글자 수대로 4년. 나머지는 현상 보존이랑 나머지는 뭐예요? 5년. 요거 이용 의무기간.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이행명령 나오죠? 자, 이행명령 나옵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요거.
이용을 안 해. 또 이게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다고.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 안 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이 종이쪽지 한 장 보냅니다. 왜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어요? 빨리 허가받은 대로 농사 지으세요. 빨리 허가받은 대로 그 자기 집 그 땅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행명령이 나갑니다. 3번의 제목만 딱 보시면 돼요. 이행명령은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말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명령이란 말이 있지만. 그죠? 행정처는 다 문서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어디 계세요? 문서. 자, 그런데 이행명령을 바꿔도 여기 미행명령서에 뭐라고 나오겠어?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시오. 그거 이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때리겠소. 라고 이행명령서에 나오겠죠? 근데 이행명령서를 바꿔도 뭐예요?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4번. 이행강제금.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행강제금은 몇 프로 부과하느냐. 지금 4번에 가로 1번에 이행강제금 시장고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이때는 둘째 줄. 땅 가격에 뭐요? 10% 이하. 최고로 물리면 땅 가격이 10%까지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취득가액에. 여기는 취득가액입니다. 땅의 취득가액에 얼마요? 10% 이하. 10% 이하요. 10% 이하요. 그러면 무조건 10%가 아니죠. 10%까지라는 뜻이죠. 10% 이하란 말은. 그래서 밑에 박스 가보셔야 돼. 이거 이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박스 가보시면 박스 큰 별표 하셔야 돼. 보니까 허가받은 대로 써먹지 않고요. 동그라미 1번처럼 둘째 줄 끝에 방치했다고 넣어. 방치. 자, 지금부터 다시 방치를 시켜놓고 있어요. 방치했다 그러면 열대입니다. 열대. 열대라는 건 10%라는 뜻이요. 방치시켜놨어요. 하나도 안 써먹고 그냥 방치시켜놨어요. 그러면 열대가 더 맞습니다. 최고로 세게 맞는 겁니다. 옆에가 100분의 10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둘째 줄. 임대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자기가 안 쓰고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럼 몇 대요? 7대 맞습니다. 7대. 빌려주면 7대, 자기가 안 쓰고. 그쵸? 자기가 농사 지을 건데 농사 안 짓고요. 딴 사람이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농사 짓고 앉아있고 막 그런다고. 빌려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7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끝에 이용 목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변경. 그죠? 이건 자기가 쓰긴 씁니다. 쓰긴 쓰는데 농사 짓고 했던 사람이 농사는 안 짓고 거기다가 창고 지어가지고 빌려주고 앉아있어요. 그죠? 자기가 창고를 지어고 막 쓰고 있어요. 이용 목적을 바꿨죠. 이러면 몇 대? 5대. 자기가 쓰긴 쓰기 때문에 좀 줄어듭니다. 완전히 방치시켜놨을 때는 10대 온전히 다 받아요. 빌려주면 자기가 직접 안 쓰기 때문에 7대.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기가 쓰긴 써. 근데 어떻게 써요? 바꿔서 써, 목적을. 그러면 5대. 기타도 몇 대요? 중간에 있는 7대입니다. 이때는 기타가 7대입니다. 이렇게. 이 박스 출제가 유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 아직 이행강제금이 안 끝났죠? 여기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다 밑줄 그으시고 여기 가로 3번을 큰 별표 하셔야 돼. 큰 별표. 이행강제금 얘기죠. 큰 별표.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최초에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 요 이행명령 뭔지 아시겠죠?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으니까 이행명령서를 보낸 겁니다.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뭘 부과해라?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첫 줄, 둘째 줄. 언제까지 부과하죠?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한다.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아까 위에서 봤던 2년, 4년, 5년 이용 의무기한이 있었죠? 2년짜리는요. 자기, 복지, 농업, 대토 두 글자짜리. 4년짜리는 사업, 시행 나오는 거. 5년은 현상, 보존, 기타. 응. 요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버리면 이행강제금을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출제가 유력한 거예요. 가로 2번.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버리면 이행강제금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았던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 징수하셔야 되겠다. 이행강제금은 징수. 이렇게. 요거 두 번이나 나온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3번이. 예,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이제 두 개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보시느냐. 416페이지 가십니다. 이 처벌받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지도 두 개 남겨놨습니다. 자, 처벌받는 거 볼게요. 처벌받는 거. 처벌받은 것은 요거. 토지거래 허가제도 요게 아닙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형사처벌이죠? 지금 모르는 게 뭐냐. 첫 시간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무 있었죠?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부동산 거래 신고문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물리는 거 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면 우리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순서가 3천과 이렇게 돼 있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리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게 있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5%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건 5%인데? 그죠? 이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예요. 그걸 갖다가 5%라고 하자고요. 5% 과태료. 뭐의 5%죠? 취득가액.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래서 500과는 500만 원 이하. 이것은 5% 과태료. 전부 다 이하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얘기한 겁니다. 3천과. 이거 되게 세죠? 취득가액의 5%도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죠. 이렇게. 그럼 여기 들어갑니다. 보통. 대부분 요 가운데에 들어가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죠. 거짓으로 신고했죠. 그죠? 그럼 여기에요. 제일 센 거 이게. 허위 신고, 거짓 신고. 이렇게. 예. 얘가. 일반적으로 신고 안 하면 이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신고 관청에서 야, 이거 너 신고된 금액 나 좀 믿기 힘든데, 이거 좀 내봐. 이런 식으로. 진짜 요 금액이 진짜 거래한 거 맞아? 그러면 통장 깬 거, 그거 좀 자료 내봐. 이런 식으로. 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고 그래요.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좀 제출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제출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대금이란 말 왔죠? 자료 안 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세요. 3천과.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세요. 5% 과태료. 어떤 거요? 거짓 신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이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이쪽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건데 이게 제일 세고 이것까지. 대금자 나오면 이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볼 텐데 교재에서는요. 지금 단계에서 416페이지 보시면 2번에 과태료 부과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종류.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종류에서는요. 어디를 보시는가? 박스 안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에 보면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3번에서 뭘 동그라미 채두셔야 돼? 대금. 그죠? 대금 자료 안 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보셔야 돼요? 3천과 이렇게 보셔야 돼. 일단은 그거 하나 지금 단계에서. 자, 오른쪽 가시면 가로 2번이 이제 500과가 왔죠. 500과.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이 500과죠. 그 500과는 밑에 보시면 한참 많아요. 한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죠? 1번 보시면 신고무가 있음에도 법정 기한 내 신고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신고 안 했다. 등등등 밑에 많이 있죠? 밑에 있는 것은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시고 신고 안 하면 500과 자 가로 3번을 별표하십니다. 가로 3번은 뭐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5% 과태료라고 하자고요. 이건 뭐냐 보시면 첫 줄 거래 신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으로 한 자 이렇게 됩니다. 밑에 거 읽어줘. 거짓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돼? 제일 센 거예요. 5% 과태료. 거짓 신고한 건요. 5% 과태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보실 거냐. 424페이지 보십니다. 포상금 제도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전에 여러분들은 받으신 그 문제 중에서 4번 문제 풀어보시면 4번.
자, 기억번 같은 경우는 5일 있다 이렇게 발생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경매는요.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일지라도 경매 받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경매하고 아까 증여 봤었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자기예요. 자기. 그럼 몇 년? 2년. 자기, 복지, 농업, 대토 이렇게 네 가지가 2년짜리죠. 리얼번 같은 경우는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것은 부과를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렇지만 이미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요것은 뭐예요? 징수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징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고라고 그랬죠? 옳은 거 고라고 그랬죠? 옳은 거 뭐죠? 그러면 첫 번째 거하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번만 틀리네. 리을번. 그쵸? 네. 자, 마지막에 이제 포상금 하겠어요. 포상금 제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좀 써두시는가? 쓸만한 공간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없네. 없어. 좋아요. 저기 430페이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430페이지 밑에가 있어요. 밑에요. 밑에. 430페이지 밑에, 문제 밑에 하나 있죠? 그걸 할 거예요. 자, 거기다 적으시는데, 이 편에 있는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일단 이 편에서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거짓으로 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거짓 신고하면 제재. 3천원은 아닌데 아까 제일 밑에 거긴 한데 5% 과태료잖아. 5% 과태료. 취득가액의 5% 과태료를 물리죠. 이렇게 제재. 그런데 거짓 신고한 사람을 이거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용 자체가 허위 신고라고 하는 게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신고 고발을 하잖아요. 아까 그 허가관청에 신고관청에 거짓 신고니까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거짓 신고했어. 그걸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 찔러. 그러면 입증 자료를 갖다 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돼야 돼, 일단. 그리고 과태료가 어떻게 돼요? 부과가 됐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포상금을 줘요. 포상금 얼마 주느냐? 준 포상금은요. 부가 과태료에 아까 부가 과태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5%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떼줍니다. 그죠? 5분의 1 떼준다고. 20%를 돈을 줘. 신고한 사람한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그 5% 요게 되게 금액이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이 있어요. 1,000만 원은 못 넘는다. 많이 받아야 얼마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요렇게 준다. 그죠? 요랬을 때 준다는 겁니다. 과태료가 매겨져야 주는 겁니다. 그 과태료의 일부를 떼어주는 거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20% 떼준다는 거. 1,000만 원 못 넘는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또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을 또 신고 고발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사람은 어떤 제재를 받죠? 제재? 어떤 처벌을 받아요? 토지거래가 되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외국인 특례가 아니죠? 네, 요거요. 이때는 포상금을 갖다 주는데 지급 조건이 뭐냐? 지급 조건이 이 형사처벌이 되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만 주는 거예요. 이건 많이 본 건데, 그죠? 1편 포상금 제도에서는
양부모 이렇게 했었잖아요. 양부모한테 포상금 준다. 그 양부모는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들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검사가 기소하거나 또는 기소의 결정 둘 중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면 포상금 준다. 지급 조건이 이랬었잖아요.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얼마 주느냐? 50만 원 이거요. 1편의 포상금 제도가 똑같아요. 50만 원 준다. 이렇게 된 거지. 자, 한 사람 더 있어요.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죠. 근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했다고 안 했다고요?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는 거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다고요. 이게 목적대로 이용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용 의무가 생겼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그런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허가받은 대로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은 10% 이하죠. 아까 10대짜리가 있었고 7대짜리가 있었고 5대짜리가 있었죠. 방치가 10대에 임대해서 자기가 안 쓰고 빌려주면 7대에 목적을 변경해서 쓰고 있으면 뭐예요? 5대에 기타도 7대 그런 거 했었죠. 하여간 10대야. 많이 맞으면 강제금이야. 이런 제재를 받는데 포상금은 이행 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뭘 먼저 때려요? 뭘 먼저 보내줘요? 이행명령서. 그러니까 이행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벌써 포상금을 줘요. 근데 얼마 줘요? 50만 원 줘요. 돈이 별로 안 돼요. 사실 이쪽이 지금 형사처벌이요. 이쪽은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죠. 요 오른쪽에 두 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죠. 여기는 형사처벌 받는 거죠, 특히. 근데 포상금의 액수가 적어요, 이거는. 50만 원, 50만 원. 이걸 고스란히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이 편에서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은 거자 따서요. 이 편의 포상금은 허자는 뭐예요? 허가대로 이용 안 했다는 거, 허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가 안 받은 걸 얘기합니다. 목자는 뭐예요? 목적대로 이용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편 포상금은 거허목이 걸려 있어요. 그럼 거허목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거허목 이렇게. 1편 포상금은 양부모. 2편 포상금은 거허목. 거자가 뭐라고요? 거짓신고. 허자는요? 허가 안 받은 거. 목은요? 목적대로 이용 안 한 거. 거짓신고하면 5%가 때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10% 이하의 이행강제금. 포상금 주는 것은 거짓신고 같은 경우는 입증자료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과태료 매겨져야 됩니다. 과태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땡겨주죠. 기소가 되거나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으면 포상금 나온다.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가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해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이행명령만 있어 줍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 여기서 언제 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상금 언제 주는 거예요? 요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행명령만 떨어져도 주는 거예요, 포상금은. 그죠? 이용 안 하고 있는 요 사람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두 군데가 중요합니다. 50만 원? 네. 이걸 지금 해두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은 426페이지 보십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가로 4번요. 포상금 지급이라고 나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1번. 신고관청은 허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언제까지 포상금 줘라? 2개월 하셔야 돼. 1편의 포상금 제도 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 주도록 돼 있어요. 1개월 이내. 여기는 2편이죠. 여기는 2달이야. 그거 구별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하는 제도가 있나요? 없어요. 시군구 재원으로 자체 충당하는 거예요. 국고 보조 X. 1편 포상금은요. 국고 보조하는 제도가 있었죠. 50%까지.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425페이지 와보세요. 국고보조제도가 없다고요. 적으셨죠? 옆에다가 425페이지 앞쪽으로 오시면 심화 나옵니다. 심화. 심화 보시면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경우는 포상금을 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425페이지 윗부분에 심화예요. 심화. 그래서 1번 공무원이 신고해서 그럼 자기 할 일을 한 것일 뿐이죠. 공무원한테는 안 줄 수도 있다. 2번에 보면 위반행위 관련자예요. 자기가 위반행위 관련자인데 자기가 신고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상금 주겠어요? 안 주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고발했어요. 그럼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이때도 안 줄 수 있다. 이 경우 보시고. 자,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보시면, 5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이제 5번 문제. 아, 5번 문제요. 1번은 틀린 건 아시겠죠? 국고로 충당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2번 같은 경우는 위반행위 관련자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줄 수도 있어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3번 익명으로 고발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무조건 환수하는 건 아닙니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줬다 뺏는 건 아니고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4번은 왜 틀린 거예요 이게? 신고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에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했을 때는 1,500 이건 1,500만 원 못 주죠. 많이 줘야 얼마예요? 1,000만 원. 4번 문제에는 좀 오류가 있는 게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신고라고 본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걸려 있지 않아요. 근데 허위 신고 있죠. 허위 신고. 그러니까 이 4번은 거짓 신고를 의미한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많이 받아야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1,500은 틀린 거다. 신고 관청이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어디 갖다 내야 될까요? 여기는 신고관청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뭐라고 불러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니까. 허가관청. 여기는 허가관청, 여기는 뭐요? 신고관청. 신고관청이나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한다. 이 뜻이죠? 자, 앞에 2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자, 2번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어디가 틀렸죠? 2번의 1번은 공급 계약하고 전매잖아요. 그럼 부가세? 포함이죠, 포함. 삼각형 그림 기억하셔야 돼. 토건, 공지. 공지를 얘기하죠, 지금. 밑에 거, 부가세 포함. 2번은요,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 연면적 아니고. 3번은요. 3억 이상이라고 하셔야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규제 지역에 들어가는 조정 대상 지역도 3억 이상이면 다 신고하는 거니까요. 그것까지 치면 더 틀렸죠. 4번은요. 맞는 겁니다. 4번은 맞는 거.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작성하고 금액란은 추가 지불액, 그 다음에 권리 가격, 요 합계 금액을 적어준다. 이렇게. 맞습니다. 4번은. 5번이 틀렸죠.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대. 그럼 뭐예요? 5% 과태료예요. 5% 과태료. 신고 안 하면 뭐예요? 500과. 대금 자료 안 내면요. 3,000과. 거짓 신고하면요. 5% 과태료. 5% 과태료죠? 네. 500과가 아니고 5% 과태료죠? 네. 5번 틀렸죠? 맞는 거 몇 번? 4번이요. 4번. 4번이 거기 나온 대로 맞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해서 2편을 끝냈고요. 이제 3편이 남아 있습니다. 중개 실무 파트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